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 선수가 유럽 무대 진출과 함께 빠르게 덴마크 리그를 평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동시에 우려도 있었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2023-2024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개막전에 이어 2라운드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터뜨리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평가됐습니다. 개막 라운드 주간 베스트 11까지 선정됐던 조규성 선수, 빠르게 유럽 무대에서 족적을 남기면서 빅리그 이적 가능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조규성 선수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또 해외 평가와 반응은 어떤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투일란이 실케보르전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조규성 선수는 팀이 1대0으로 앞서 있던 상황에 추가골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덴마크 현지 팬의 반응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가 또 해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조규성 선수의 시그니처인 이 두 손가락 교차하는 세레머니까지 이제 함께 팬들도 따라 할 정도로 조규성 선수에 대한 기대감과 인기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또 현지 장내 아나운서가 조규성 선수의 이름을 또 크게 외치자 팬들도 함께 따라 외치는 감격적인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 선수가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오른발로 슈팅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개막전 당시에는 미투일란의 레프트백인 파울리뉴가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니어 포스트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했었죠. 이 득점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연상케 했던 골이기도 했는데, 조규성 선수가 헤더 원툴이 아니다, 발로도 득점을 잘한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흡이도우레전의 1대0 승리, 결승골을 데뷔전에 이끌었던 만큼 덴마크 리그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주간 베스트 11에도 조규성 선수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던 바가 있는데요. 경합에서도 날카로운 모습 보였고, 기회 창출도 좋았고, 여러모로 이제 기록 자체가 좋았어요. 골만 넣었다고, 한 골 넣었다고 주간 베스트 11에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구단 자체 선정 MOM에도 선정이 됐었는데, 덴마크 슈페르리가가 공식적으로 베스트 11에 조규성 선수의 이름을 올리면서 평가한 내용이 미트일란이 마침내 새로운 원톱 스트라이커를 찾았나요? 라고 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 제로톱으로 경기하면서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졌던 이 미트일란이 조규성 선수와 함께 비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흡이도우레와의 경기에서 여러 차례 커팅, 마무리하는 등 플레이에 잘 가담하면서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마무리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 가담도 경기 영향력이 높았다라고 평가하면서 파울리뉴의 크로스를 결승골로 연결해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주중에 있었던 프레그레스 리더컴과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2라운드 1차전 경기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이 팀이 룩셈부르크 팀이고, 또 경기가 미투일란의 안방인 덴마크에서 열렸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하게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어요. 최종 결과는 2대0이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45분만 소화했습니다. 아무래도 덴마크에 넘어온 지 아직도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진 않았고, 또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1대0으로 달스고르의 골로 앞서 있던 상황에서는 이제 하프타임과 함께 교체가 됐었고 체력을 좀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케보르전까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실케보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2023 시즌 덴마크 슈페르리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가 이제 미투일란이었으니까 미투일란과 더불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팀입니다. 이 팀 역시 유럽 대항전에 조금 모습을 드러내왔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1994년에 덴마크 슈페르리가 우승도 차지했었고, 98년에는 준우승, 가장 근래인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3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흡이도우레보다는 훨씬 강력한 팀이었는데요. 이 경기 조규성 선수 선발 출전을 했고, 좌우 윙어인 이삭생, 심시르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부터는 쿠팡 플레이에서 덴마크 리그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조규성 선수의 위치를 살펴보면 최전방 공격수 9번 원톱으로 뛰었지만 심시르와 이삭센, 이 두 명의 윙어가 높이 올라가서 지난 시즌 이 두 명이 윙투톱으로 뛰었거든요. 올라가면 조규성 선수가 내려가서 연계하고, 마치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함께 뛸 때 그 케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본인이 또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 케인을 연구하겠다,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규성 선수도 한 칸 내려간 위치에서 앞에서 머무르면서 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연계 플레이를 또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미들로 세렌센, 기고비치, 올손 이 3명이 뒤를 바쳤고요.
좌우 윙백인 가르텐만과 파울리뉴, 그중에서도 파울리뉴 선수가 왼쪽에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전진을 하면서 비대칭 포백을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센터백 잉바르송과 주니뉴가 지켰고 레슬이 골문을 지켰는데요. 조규성 선수 초반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가 많았어요. 전반 11분에는 두 명의 이제 상대 실케보르 선수 사이에서 공을 키핑하고 돌아서는 과정에 상대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파울이 아니고서는 조규성 선수를 몸싸움만으로 정상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지컬이 덴마크에서도 통한다. 분명히 덴마크 리그가 수준 자체가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덴마크 대표팀이 보이고 있는 전력들을 본다면 덴마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질, 신체 조건, 피지컬 능력, 몸싸움 능력,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에릭센이나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능력을, 좀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9번 공격수, 한국의 정통파 스트라이커가 유럽에서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조규성 선수가 정말 벌크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계 플레이 측면에서도 좋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본인이 공을 끌고 올라왔어요. 오른쪽으로 본인이 벌려 움직이면서 이삭센이 가운데로 올라가고 또 심시르가 교차돼서 움직이는 이 3톱이 굉장히 풍부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왔을 때 수비 한 명을 따돌리는 것까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센에게한테 공을 줬다가 다시 공을 논스톱 패스 2대1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쭉 벌려주면서 이삭센이 배우로 침투를 하니까 이 침투에 맞춰서 조규성 선수가 한번 접고 상대 수비 압박을 벗겨내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줬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규성 선수의 볼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시야라든지 패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빛났고, 이 플레이가 그냥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이삭센이 이 패스를 받아서, 조규성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문전 우측을 파고들다가 접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전반 16분 페널티킥을 직접 얻어냈던 이삭센 선수의 왼발 슈팅이 허무하게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흐비도우레와의 경기에서도 이삭센 선수가 페널티킥커로서 킥을 찼는데 허무하게 골키퍼에게 막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미트윌란에서 덴마크 수페르리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이삭센인데, 조규성 선수가 합류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AC밀란 이적설이 있다가 지금 거의 잦아드는 상황이에요. AC밀란이 축구 해제를 또 영입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그 이적설이 조금 무산됐기 때문인지 집중력은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 큰 변수 하나가 있었는데요. 전반 23분에 갑작스럽게 많이 내린 비 때문에 경기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저희는 경기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날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쿠팡 플레이 경기도 사실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40분 정도 연기가 돼서 그 킥오프가 됐었죠. 그리고 토트넘 허스퍼도 레스터 시티와 태국과 경기를 치르는 상황 속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여기는 또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경기가 취소됐는데, 다행히 이제 맨시티 아틀레티코전이 열린 것처럼 조규성 선수의 리그 2라운드 경기도 30분 정도가 지나고 재개가 됐습니다. 비가 잦아들기도 했고 배수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라운드에서 충분히 공을 좀 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선수들이 좀 한동안 경기를 멈췄기 때문에 몸을 풀고 웜업을 다시 한 다음에 추가 시간 23분을 적용하고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된 경기 집중력이 높았던 팀은 미트윌란이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3분에 심시르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후방 부근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직접 성공시키면서 1대0을 만들었고요. 그 뒤에 상대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격 기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7분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심시르의 플레이가 좋았는데, 심시르가 가운데 중앙으로 이동하고 조규성 선수가 왼쪽, 이삭센이 오른쪽으로 벌려 움직이는 이 스위칭 플레이가 실케보르 수비수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규성 선수가 왼쪽 배우로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좀 수비수들이 몰렸어요. 조규성 선수가 중앙 공격수니까 그쪽을 견제하다 보니 이삭센 쪽이 좀 벽거든요. 이삭센에게 스루 패스가 왔을 때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 반대편에 조규성 선수가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삭센 선수가 여기서 조금 욕심을 부리면서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키퍼에 걸렸고, 그 다음에 조규성 선수도 왜 주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쭉 뻗으면서 좀 안타까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4분 만에 결국 조규성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11분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인 올손 선수가 실케보르의 공격 전개를 차단했고, 차단한 공을 이삭센이 받았고요. 다시 이삭센이 올손에게 넘겨주는 과정이 빠르게 이어졌고, 여기서 올손 선수가 왼쪽 전방 지역으로 빠져드는 조규성 선수를 확인하고 바로 빠른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조규성 선수 키핑하자마자 니어포스트 쪽 왼쪽 골문 하단 구석을 찔러 넣는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슈팅으로 득점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결코 쉬운 슈팅이 아니었어요. 골키퍼와 1대1의 상황에서 각도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정교하게 슈팅을 하면서 본인의 결정력은 헤더만 좋은 게 아니라 발도 좋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후반전에도 58분 개막전 당시 본인의 골을 어시스트해줬던 파울리뉴의 크로스 패스를 멋진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결국에 조규성 선수 74분에 카바 선수와 함께 교체되면서 내려왔고 또 주중에 있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대비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미투일란이 2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따르면 조규성 선수가 7.8점으로 경기 최고의 평점을 받으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번 공격수지만 최전방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또 왼쪽에 들어가서 골을 넣었지만 왼쪽보다 오른쪽보다 많이 커버하면서 오히려 이삭센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그 뒤까지 커버해주고 수비 지역까지 커버해주고 사이드까지 폭넓게 움직여주는 정말 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서 현대 축구가 원하는 완성형 9번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폰몹에서는 8.0점으로 올 손에게 최고의 선수로 평점을 내렸고 조규성 선수는 7.9점이었는데요. 세부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패스는 9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패스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슈팅 3번을 모두 골문 안으로 보내는 100%의 슈팅 정확성을 보였고요. 드리블 돌파 시도도 한 번 해서 모두 성공시켰고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은 경합이었어요. 지상 경합 3회 중에 2번 승리, 공중볼 경합 4회 중에 3회 승리, 전체적으로 71%가 넘는 볼 경합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수로서는 정말 믿기지 어려울 정도로 확실한 피지컬 능력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투일란이 안정적으로 2연속을 거뒀고 또 2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올 시즌 우승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데요. 덴마크 리그의 명문이자 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코펜하겐, 노르셸란, 브렌비보다도 훨씬 좋은 초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다음 경기는 주중에 있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 2라운드 2차전인데요. 룩셈부르크 원정을 떠납니다. 프로그레스 리더컴과의 경기 한국 시간으로 8월 4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열리는데요. 이 경기 이기고 또 본선까지 올라가서 조규성 선수가 또 유럽의 다양한 팀들과 맞붙을 때는 어떤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유럽 무대 도전도 한준TV에서 최신 소식과 해외 반응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축구 소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